테슬라 소식입니다. 1. 반도체 대란에도 역대 최대 실적 비결은? 테슬라가 지난 3분기에도 역대 최다 인도 실적을 기록하는 기염을 관련 업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테슬라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신기록을 경신한 것 자체를 시장에서 뜻밖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테슬라의 이 같은 행보가 더 관심을 끄는 이유는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란의 여파로 미국 최대 완성차 제조업체 제너럴 모터스를 위시해 네로라 하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정상적인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기록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자동차 제조업체이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부족 현상에서 마치 자유로운 입장인 것처럼 비춰질 정도다. 독주에 가까운 테슬라의 이 같은 실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이유가 없지는 않다. 테슬라가 올 들어 3분기까지 고객에 인도한 전기차는 약 63만 대. 지난해 1에서 3분기 실적에 비하면 거의 100%나 증가한 규모다. 배런스에 따르면 테슬라와 나머지 자동차 제조업체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 생산 라인 가동률로 분석된다. 테슬라는 모든 생산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업체들은 정상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 외두부시증권의 유명 애널리스트된 아이브스는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비교할 때 가장 다른 점은 테슬라가 현재 가동하고 있는 공장이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과 중국 상하이의 기가팩토리 3 등 단 2곳에 불과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브스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가동하는 공장의 규모는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테슬라가 가동 중인 생산 라인이 단촐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공급망도 비교적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GM이나 포드 자동차 같은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가동하는 공장도 상당히 많고 따라서 공급망도 복잡한 구조라면서 반면 테슬라는 그렇지 않으며 특히 상하이 공장의 반도체 수급 사정이 원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테슬라가 계속 잘 나가고 있는 또 한 가지 배경은 중국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까지는 니오, 샤오펑, 리샹을 비롯한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판매 실적이 1만 대 수준에 그쳤지만 이번 달 들어서는 판매량이 큰 폭으로 늘어 3만 대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배런스에 따르면 특히 중국의 신흥 전기차 3인방으로 불리는 이들 업체의 판매 실적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은 적어도 중국에서는 연초에 비해 반도체 수급 사정이 개선됐음을 시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짐작이다. 이런 흐름에서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도 예외는 아니라는 얘기인데 이 덕에 테슬라의 고객 인도 실적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역대 기록을 경신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테슬라가 종래의 차량용 반도체와는 다른 반도체와 업그레이드한 소프트웨어를 자사 전기차에 적용해온 것도 3분기 실적을 끌어올리는 게 기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한 컨퍼런스콜에서 2분기 인도 실적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새로운 반도체를 적용하고 소프트웨어를 새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새로운 차량용 반도체를 찾아내고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차량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생산 라인을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1. 반도체 고리 고개의 허리띠 줄라맨 애플 생산량 조절. 4일 맥루머스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13 이전 출시 모델의 반도체 칩 주문량을 줄였다. 최근 출시한 아이폰 13 생산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앞서 애플은 전작 모델 중 아이폰 XR, 아이폰 12 프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생산도 중단했다. 삼성전자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2 시리즈 생산을 줄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IT 전문 매체 포너리나는 삼성전자가 S22 시리즈를 2천만 대 생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작인 갤럭시 S21 대비 약 33% 줄어든 수치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생산량 조절에 나선 이유는 반도체 부족 여파다. 올해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잇따른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을 기존 14억 4,700만 대에서 14억 1,400만 대로 조정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부품업체에서 납품받은 주요 구성 부품은 전체의 80%에 그친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수급난으로 재고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갤럭시 폴드3와 갤럭시 플립3의 경우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에 반도체 수급난까지 겹치면서 지난 8월 접수한 사전 예약자도 아직 수령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아이폰 13은 1차 출시국인 미국에서도 사전 예약 후 한 달 이상 기다려야 제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폰아레나는 S21 판매 부진이 S22 시리즈의 예상 출하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S21 시리즈의 출시 직후 6개월간의 판매량은 1350만 대로 1700만 대가량 팔린 S20에 비해 20% 적은 수치다. 반도체 수급난과 전작 판매 실적을 감안해 S22 출하량도 조정한 것이란 설명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윈도우 11 출시, PC로 안드로이드 앱 사용. 마이크로소프트가 5일 차세대 운영체제 윈도우 11을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윈도우 11은 PC로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어 윈도우 생태계를 더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윈도우 11은 이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0여 개국에 공식 배포된다. 하드웨어 최소 사양을 충족하는 윈도우 10 PC 이용자는 윈도우 공식 웹사이트에서 윈도우 11로 무료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무료 업그레이드 대상 PC는 PCS 체크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 에이수스, 레노버 등 여러 제조사가 이날 출시했거나 출시 예정인 윈도우 11 PC를 신규 구매해 이용할 수도 있다. 윈도우 11 PC에서도 동영상 앱 틱톡 같은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PC에 아마존 앱스토어를 내려받고 다시 그곳에 안드로이드 앱들을 내려받으면 된다. 다음 달 12일 한국 상륙 예정인 디즈니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 화상회 앱 줌도 지원한다. 오피스, 팀즈 같은 MS의 기본 앱도 클라우드와 MS365를 통해 안드로이드, iOS 기반의 기기와 연동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협업 플랫폼 팀즈의 경우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 등 기기 OS와 무관하게 서로 채팅,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면에선 바탕화면 하단의 시작 메뉴를 기존 왼쪽에서 가운데로 옮겼다. MS는 이를 통해 이용자가 여러 앱에 더 빠르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이용자들을 위해 내레이터, 돋보기, 자막, 음성인식 등 기능을 제공한다. 게임 기능도 강화했다. 윈도우 11에 내장된 엑스박스 앱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 구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100개 이상의 PC 게임을 제공한다. 설치 없이 클라우드에서 즐길 수 있다. 연말까지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사, 포르자 호라이즌 5, 헤일로 인피니트 등 대작들이 출시될 예정이다. 생생한 화면 구현을 위해 다이렉트X 11, 12 버전으로 제작된 게임들을 HDR로 바꿔주는 자동 HDR 기능을 추가했다. 비디오 게임기 엑스박스 시리즈 XS에 처음 도입된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지원, 게임의 로딩 시간을 단축하고 환경을 더 세부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고 MS는 설명했다. 오성미 한국 MS 비즈니스 총괄팀장은 윈도우 11을 통해 10억 명이 넘는 윈도우 이용자의 사용자 경험을 재설계했다라며 지난 6월 윈도우 11 공개 후 받은 뜨거운 관심을 통해 한국에 출시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올해 상승분 모두 반납. 장기금리 급등세 진정되면 매수. 4일 미국 주식시장에서 아마존은 2.9% 떨어져 6거래일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아마존의 연초 이후 변동률은 마이너스 2.1%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 등 5대 대형 기술주 가운데 처음으로 하락 반전했다. 아마존의 연초 이후 성과가 나빠진 배경으로는 현재까지 미국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성장주 매도세가 거론되고 있다. 다른 업종보다 성장 전망이 밝은 그로스주는 주가 수익 배율 등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높아 시중금리 상승세에 취약하다. 현재 아마존의 PER은 55배로 미국 주가지수 S&P 500의 20배와 큰 차이를 보인다. 전문가들은 장기금리 급등세가 계속되면 아마존은 물론 다른 대형 기술주 역시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본다.
미국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금리는 2주 전 지난달 22일 1.3%대를 기록했다가 이날 장중 1.5% 선을 회복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조사회사 비탈 나우리지는 장기금리 동향은 당분간 기본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일부 기술주 투자자는 이번 하락세에 대해 일시적인 것으로 보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 역시 같은 의견을 냈다. 배런스는 장기금리 상승세가 언젠가는 멈추겠지만 멈출 때까지 아마존 등 성장주의 성과는 악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별 주식을 담당하는 월가의 분석가들은 아마존에 대해 30%가 넘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 장기금리 상승세가 진정되면 매수에 나서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킴랭크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32명의 분석가 가운데 32명 가운데 전원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의 12개월 뒤 평균 목표가는 4,212.39달러로 이날 종가 3,189.78달러보다 32% 높다. 투자은행 RBC 캐피탈 마켓츠는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점유율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마케터에 따르면 올해 미국 전자상거래 판매량에서 아마존의 비중은 41.4%로 1위가 예상된다. 2위인 월마트의 7.2%와 큰 격차다. 한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연초 이후 각각 4.9%, 27.3% 상승했다. 알파벳과 페이스북은 52.5%, 19.4% 상승세다. 이날에는 5% 가까이 떨어진 페이스북을 제외하고 2%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모두 하락했다.